자, 해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꼭. 봅시다. 첫 번째 1. 등온, 등압 조건에서 기체의 비례. 자, 이 표시는 비례 표시고요. 물고기 표시는. 자, 등온 등압 조건에서 기체의 무엇과 무엇이 비례하나요? 바로 봐. 몰수하고 부피가 비례하죠. 에? 기억나요? 방금 태춘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영재고 과학고 입시에서 뭐 좀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으나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기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와 관련해서 정말 그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그 중에 기본적인 내용,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걸 어떤 그 관계에서 알아낼 수 있어요? 바로 PV는 nRT라는 수식 있죠? 맞아요? 그럼 잘 봐라. 등온 등압이잖아. 그럼 등온이니까 어느 부분이 일정한 거야? 등온은 요 RT 이게 일정한 거지, 그지? 그지? 등온에서는 이 부분이 일정한 거죠, 승훈이야. 그죠? 승윤. 내가 얘기하는데 대답도 안 해요? 진짜 승희. 자, 그리고 이때 이 압력, 요게 이제 또 일정하죠? 일정하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V가 부피고, 여기에 있는 요 N이 몰수였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일정하니까 부피하고 몰수가 일정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쭉 보면, 문제 이제 어떤 그 피스톤 이제 세팅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그냥 난데없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 등온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등온이다, 등온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어져 있는 이 세팅이 어딘가에 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딘가에. 그래서 그 어딘가가 어디냐면 지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행성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지구이거나 또 다른 행성으로 장소가 바뀔 수는 있지만, 장소가 한번 딱 결정이 되면, 알겠죠? 장소가 결정이 되면 이쪽 압력이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장소가 결정이 되면 이쪽은 같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이 세팅 그대로 뭐 지구나 알파 행성 이렇게 둘 거 아니야. 뭐 얘는 지구에 두고 얘는 알파 행성에 두고 그럴 수가 없잖아. 이게 물리적 한계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양쪽에 또 뭐다? 압력이 일정한 과정일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맨 처음 뭐부터 눈치를 딱 채야 되냐면 몰수 정보가 부피 정보다 라는 것을 딱 눈치를 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리터라고 하는 부피 정보는 몽창 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몽창 몰수로 바뀐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1, 4, 3, 2, 3, 3 이걸 이제 다 뭐로 바꾸느냐? N0, 4N0, 3N0, 2N0, 3N0, 3N0 몰로 정보를 다 바꿔주면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저기 나와 있는 부피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다? 부피는 곧 여기서 몰수를 얘기하는 거다. 알겠죠? 이때 N0라고 쓴 건 뭐겠어요? N0라고 쓴 건 뭐겠어요? 그냥 내가 막 그냥 N0라고 쓴 거 아니에요. N0라고 쓴 건 뭐겠어요? 자, N0가 문제에 제시되지 않아요. 않죠. 근데 막 썼잖아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그렇지. 비례상수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부피가 1대 4대 3이니까 몰수도 1대 4대 3이고 그 비가 그대로 지켜질 테니 거기에 비례상수만 N0로 도입을 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 이 녀석이 이제 반응
양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응 양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실험 1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험 1. 우선 이제 이렇게도 한번 실험하고 이렇게도 한번 실험을 했나 봐요. 자, 그럼 이 실험 1에 대해서 우선 누구하고 누구를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처음에 x 따로 y 따로 있다가 이렇게 퐁 빼는 거죠. 그렇죠? x 따로 y 따로도 퐁 빼가지고 또 오르륵 섞여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생성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Z라고 돼 있잖아요. Z. 그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전체 반응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냐 이런 말이지. 바로 봐. x2가 y2랑 반응을 하야 뭐가 되는 거? Z가 되는 거. 만남용? 맞아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이 두 개의 화학 양론 계수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지금 화학 양론 계수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A, B, C라 하자. A, B, C라 하자.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잘 쓰셨습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 결국 이 문제를 읽어보면 결국 뭘 알아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A, B, C 이거 계수를 알아내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실험에서 이제 초기 조건. 처음에 A, B, C 여기 처음에 이제 X2, Y2, Z가 얼마나 있는지 처음에 알아봐야 되지. 그러면 반응 전에는 어떻게 된 거야? 반응 전에는 보시다시피 N0, 4N0였지. 실험 1에서. 그럼 그대로 여기 쓰는 거예요. 바로 N0, 4N0라고 쓰는 거예요. N0, 4N0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현춘 알겠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실험 1만 그런 게 아니라 실험 2도 구한 거죠. 그렇죠? 실험 2도. 그럼 실험 2를 한번 살펴보면 실험 2도 한번 써볼게요. 실험 2는 자, 마찬가지로 또 A, X2, 다음 B, Y2 해갖고 C, Z인데 이때 초기 조건에는 각각 2N0, 3N0였던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 똑같이 2N0, 3N0. 됐죠? 그래서 반응은 같은데 초기 조건이 다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상대적으로 X2라고 하는 초기 조건을 살펴보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게 증가했지. 실험을 할 때.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감소를 시킨 거야. 줄여버린 거란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즉 실험 1에서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게 확실히 Y2가 더 많게 X2가 더 적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X2를 아주 적게 만들어 놓고 실험을 처음에 한 다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X2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두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둘 중에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뭐가 될 가능성이 있냐면 한 개의 반응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물론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이 숫자를 기가 막히게 줘서 아닐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두 몰수 중 작은 게 반응의 한 개 반응물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고. 알겠죠? 보통 그렇게 돼요. 99.99% 알겠죠? 근데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한 개 반응물이었던 것의 양을 늘렸죠. 그럼 한 개 반응물이었던 것의 양을 늘리면 그게 또 한 개 반응물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한 개 반응물의 뜻이 뭐예요? 한 개 반응물이 싸그리 없어지는 게 한 개 반응물이잖아요. 요 비율로는 얘가 더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녀석을 늘여놨으니 얘가 싸그리 없어지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는 오히려 양을 감소시킨 게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한 개 반응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실험 1하고 실험 2를 두 번을 한 이유는 뭐냐면 물질이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둘 중에 하나를 한 개 반응물로 만들고 그 다음 실험은 반대 녀석을 한 개 반응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험을 두 번 한 거다. 요래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실험 1에서는 x2가 한 개 반응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응이 되겠죠? 반응이 될 텐데 어쨌거나 이제 끝이 났을 때 실험 1에서는 x2가 싸그리 없어진다고 치자. 요게 이제 한 개 반응물이죠. 자, 근데 실험 2에서는 누구가 여기에 있는 y가 싸그리 없어진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실험 1, 2를 두 번 한 것이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n제로 있던 게 0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얼마나 반응한 거겠어요? 바로 마이너스 n제로만큼 반응한 거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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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때 얘가 n제로만큼 반응해서 없어지면 이놈은 얼마나 없어지는 거예요? 현춘아. 얼마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이 화학연분 계수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의 n제로만큼 없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어나더 현춘? 얘는 그럼 얼마나 생기는 거예요? a분의 b 플러스 1 n제곱. 네, 뭐라고? 얘가 a만큼 없어지면 얘가 c만큼 생기죠. 그럼 얘가 n제로만큼 없어지면 얘는 a분의 c n제로만큼 생긴다 이런 말이죠. 준이 알겠죠? 준이 지금 왜 이렇게 기절하려고 그래요? 준이 약간 해롱해롱하죠? 어? 형은 경남 갖고 갔는데 자기는 저기 영재고 가서 형이랑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어? 왜냐면 형이 너무 못생겨서. 자기 만약 경남 갖고 가면 거기 친구하고 선후배들이 형하고 자기하고 막 맨날 외모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모르죠. 난 모르는데 비교할 거 아니에요. 안 가면 되죠. 근데 자기가 맨날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이 좀 신경이 쓰여서 경남 말고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대단하다. 대단하다 준이. 형 공부해야 되니까. 진짜로요? 지금 이 얘기를 형이 알면 막 울 텐데요. 진짜로?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웃겨. 아니,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좋아요. 남자는 자신감. 좋아. 힘은 누가 세요? 힘은 제가 모르겠어요. 팔찌는 많이 봤어요? 옛날에 하고 안 했어요. 진짜로요? 요즘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형도 피지컬은 대단하잖아요, 그죠? 형. 이 집 형이 피지컬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저 어쨌거나.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는 이만큼 있다가 없어지고 생긴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 바로 얘는 4 빼기 a분의 b n0. 그 다음 얘는 a분의 c n0. 맞나요? 알겠죠? 그렇죠? 금방 시원해진다. 덥다고요 지금? 윤아 지금 더워요 시원해요? 괜찮죠? 진짜로요? 그럼 요 앞으로 와요. 그러면 저 문제 3개요. 어? 윤아랑 같이 보면 되죠. 그래? 뭐 친구랑 같이 볼 수 있죠. 왜? 응? 왜? 친구랑 같이 보면 되죠. 좋아. 그래요? 그런가요? 자, 보자. 자, 이거 알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실험 2에서도 B가 Y2가 3현제로만큼 있었는데 쏙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나 반응해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현제로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때 X2는 얼마나 없어진 거예요? 자, 승윤, X2는 얼마나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3현제로 없을 얘는 얼마나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정답. 자, 없어지죠. 자, 이럴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대 B잖아요. 그렇죠? A 대 B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면 A 대 B라고 쓰면 돼요. 알겠어요? A 대 B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얘분의 이거니까 얘를 분모로 놓고 얘를 분자로 놓고 A분의 B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 비율로 똑같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앞에 현춘 얘는 얼마나 생겨요? 만에 이거는 쉽습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요? 야, 생기는데 마이너스야. 2분의 C 어. 곱하기 4는 그렇지. 얘는 생기니까 B분의 C니까 즉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한 개만 한물이었으니까 A 대 B, A 대 C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를 쓸 때도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쓴 거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뭐만 같으면 되는 거야? 비례상수만 같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얘가 한 개만 한물이니까 B를 기준으로 B 대 A, B 대 C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B 대 A, B 대 C라고 쓴 거라고. 알겠죠? 그리고 이때는 얘가 싸그리 없어져야 되니까 3n0가 말이 생각이 안 나. 비례상수가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 바로 2 빼기 B 3A N0 맞나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B분의 3C N0 이렇게 되겠지. 유나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예? 뭐라고요? 준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화학 반응식.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더해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끝에 거 준이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확인해. 더해야 돼. 자, 그래서 콕 어디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 이제 뽕 뽑아가지고 오로록 반응을 시켰다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전체 부피가 바로 전체 3n0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험 1에서 3n0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실험 1에서 반응이 끝난 다음 이거하고 요거를 다 더한 게 뭐가 된다? 이게 3n0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전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더해진 거죠. 이 전체 안에는 생성물도 있을 거고 남은 반응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게 생성물과 남은 반응물 합쳐서 3n0. 그럼 마찬가지로 준이야 네.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것도 얼마예요? 3n0. 실험 2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3n0라고 했죠? 3n0. 그럼 여기에 3n0. 아시겠쇼? 아시겠쇼?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N0 약분이 되겠죠? N0 약분이 될 테니까 얘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 내가 해봤어요.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게 A는 B 빼기 C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얘를 또 예쁘게 정리를 하면 실험 2에서는 이렇게 되더라. B는 3C 빼기 3A 이렇게 나오더라. 알겠죠? 좋아. 좋아. 자,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뭐 초등학교는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요 둘을 뭐 할 수 있어요? 연립할 수 있겠죠? 자, 이 둘을 연립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 두 개를 연립해요. 이때 최종 결과는 A 대 B 대 C가 1대 3대 2가 나옵니다.
1대 3대 2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죠? 자, 조 계산 과정은 못하겠는 사람. 준이 저거 할 수 있겠죠? 그죠? 좋아. 됐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1대 3대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요 기체의 몰수가 N0, 4N0, 3N0, 2N0, 3N0, 3N0 이 정보를 만족시키려면 주어진 반응식에서 화학양분 개수비가 1대 3대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B가 1대 3대 2니까 그 개수도 똑같이 1대 3대 2라고 두면 되겠죠? 그냥 서로소인 걸 그 뭐냐면 반응 개수비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대 3대 2가 되겠죠. 그럼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에? 그다음 Z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주고 되겠어요? 준다. 자, 그러면 이야. 그러면 세 번째 반응식을 좀 알아보자. 그럼 이때 x2 3y2 얘가 2z. 됐나요? 네. 됐죠? 그럼 이때 z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z를. 자, 잘 보세요. 이때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두 개의 ZN은 X2하고 Y2가 얘는 1, 얘는 3의 비율로 반응해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Z 두 개는 X 두 개, X 원자 두 개와 Y 원자 몇 개가 있어야 돼요? 6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다? Z가 X, Y, 3. 알겠죠? 그래서 Z 자리에다가 X, Y, 3을 넣으면 X와 Y의 질량 보존이 성립해요, 안 해요? X와 Y의 질량 보존이 딱 맞아 떨어지죠?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최종적인 반응이 뭐다? 바로 X2, 3Y2 보시면은 2XY3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렇죠? 다 썼어요? 썼죠?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 2번 풀었어요? 아니요. 자, 괄호 2번이죠, 괄호 2번. 자, 괄호 2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는 무슨. 이것 좀 보실까요? 자, 네, 칠판 지우는 동안. 자, 빨리 필기 마무리 하세요. 준이, 네. 너 자려고 그래요. 문제 읽고 있었어요. 어? 문제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었다고? 눈 감고 읽고 있었죠? 아니에요. 뜨고 있었어요. 그래요. 눈 감고 읽을 수 있으면 대단한. 자, 그 다음 2번 해보세요. 또영이 오늘 힘들죠? 네. 또 이제 다 적었어요? 자, 2번. 자, 2번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영어 많이 써요. 응? 영어 많이 써요. 영어가 망했다고요? 네. 학교 영어 많이 써요. 아, 영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이 써요. 삐떴어요. 영어는 해가 아니에요. 실수하는 유나 영어 잘하죠? 아, 잘하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나 적었죠? 지운다. 네. 지우자.
아야. 좋아. 자, 나 풀었어요. 태춘 어떻게 돼요? 몰라요.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그러니까요. 모르겠네. 응? 모르겠어요. 자, 현춘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음, 반응을 하면 반응을 하면 y가 더 사라집니다. y가 더 사라진다. 그런가요? 네. 음, x는 하나 남습니다. 네. x, y, 3은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요. 끝. 끝이에요? 더 있죠. 어? 더 있죠. 거기까지는 틀린 건 아닌데 그 다음이 더 있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요. 모르는 게 더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태춘 어떻게 돼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노코멘트. 매우 정치적 발언이군. 정치적 방. 그래. 아, 선생님 어. 더 있습니다. 네. 그럼 있잖아요. 예. x2가 x2가 n, n, 1n 2 남고 1n2. xy3가 음. 2n이 남으니까 네. 3n이 1리터, n은 3분의 1인 1리터입니다. 맞죠? 네? 네? 어. 네, 응? 맞아요. 응? 맞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응? 응? 알파 행성의 온도가 응? 응? 지구 행성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응? 전파. 응? 자, 보자. 지금 이제 준이는 이제 졸려 죽겠죠, 그죠? 살 수 있어요. 어? 살 수 있어요. 졸려서 죽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죽었어요.
어? 사실 또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실. 진시하게 버티실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나 적었어요. 자, 설명 갑니다. 자, 앞서 1번에서 반응 분석을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였거든요. 지구. 알겠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어디로 바꿨냐면 그 장소를 그 알파 행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행성이 바뀌었다면 뭐하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행성이 바뀌었다면. 온도와 압력이 다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지구 온도 압력 조건하고 예를 들면 화성 온도 압력 조건하고 같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온도 압력 조건이 싹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지구에서도 알파 행성에서도 그 온도와 압력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온도하고 압력이 어떻게 돼요? 같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다만 이때의 온도 압력과 이때의 온도 압력이 좀 다를 뿐.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등온 등압 조건이니까 부피가 뭐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부피. 부피가 누구의 몰수? 등온 등압 조건에서는 자, 뭐하고 뭐가 비례한다고 했죠? 몰수하고 부피가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 몰수가 누구의 몰수죠? 등온 등압 조건에서는 부피하고 누구의 몰수가 비례하죠? 그렇지. 바로 그냥 몰수가 아니라 기체 몰수하고 부피가 비례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부피들 2리터, 3리터, 1리터 보이세요? 2리터, 3리터, 1리터만큼이 몰수비가 될 거라는 얘기지.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하니까. 알겠죠? 그럼 이때 기체 몰수를 2리터니까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기체 몰수를. EN2 몰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2로 쓴 거는 아까 여기는 지구였잖아요. 여기는 알파 행성이니까 비례상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비례상수가 다르겠죠? 비례상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N2로 바꾼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3리터는 몇 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얘는 3N2 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1리터는 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N2 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반응 양론을 생각해 보겠어요. 그게 아까 앞에서 1번에서 구한 x2 더하기 3y2가 2xy 3이 되는 반응식이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처음에 x하고 y가 얼마나 2n2, 3n2만큼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이제 새로운 비례상수고요. 자, 그럼 봅시다.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요?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요? 1대 3대 2로 반응해야 되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는 누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어요?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3n2 하면 x2는 얼마나 반응해야 돼요? n2만큼 반응해야 되고요. xy3는 얼마나 생겨야 돼요? 2n2만큼 생겨야 되겠죠. 맞아요? 나와 있는 것처럼 1대 3대 2, 1대 3대 2 이렇게 반응하면 되니까요. 드디어 끝이 나요. 그러면 x2는 얼마나 남아요? x는 얼마나 남아요? n2 남아야 되죠. 그럼 위에 얼마나 남아요? 0이죠. 위에 얼마나 남아요? 2n2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하고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이거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자,
전체가 뭐가 된다고? 전체가 N2가 돼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어? 근데 지금 등호 성립해요? 등호 성립하지 않아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아까 1번에서는 저 등호가 성립했죠. 반응이 됐고 최종적으로 생긴 것이 문제에서 제시한 전체 부피하고 개념적으로 같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는 등호의 양론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2번에서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걸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때 왜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이때 왜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까다로운 수능형 문제입니다. 네. 되게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자면 3점쯤 되는 문제예요. 수능형 3점짜리 문제예요. 됐습니다. 킬러 문항.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싫어하시는 킬러 문항. 네. 근데 없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께서 국어 문제만 보고 킬러 문장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수학, 물리, 화학, 뭐 생물 여기에 킬러 문항은 언급을 하신 건가요? 그거 안 한 건가요? 국어만. 한글밖에 몰라. 자 어쨌건 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어쨌건 그 뭐야 저기 준이 상당히 조금 약간 격분하는 느낌 좀. 자 어쨌건 저 여기는 왜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학력이 변했기 때문에. 자 등호가 왜 성립하지 않을까요? 자 태춘 왜 저거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상기체. 그냥 좀 느낌이 있어. 바로 봐. 이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온도가 낮아서 응고해가지고 기체가 아니라 빨리 상태가 되는 거야. 액화해가 봐. 이놈이 액체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X2하고 Y2는 기체였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피와 비례하는 몰수는 내가 그래서 아까 강조했잖아요.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할 때는 그 몰수가 누구의 몰수라고 했어요? 기체 몰수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가 이게 기체 몰수라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얘도 기체 몰수겠어요? 액체 몰수겠어요? 보시다시피 부피로 몰수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부피로 몰수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거 부피가 기체란 얘기예요? 몰수란 얘기예요? 이거 기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2n제로는 기체면 안 되죠. 기체면 안 되니까 뭐 해야 된다? 기체이거나 뭐 잘은 모르지만 고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기체이거나 고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라졌다는 얘기는 실제로 물질이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로는 고체, 아니 뭐 액체, 고체 등으로 상태가 변했다는 얘기인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반응이 여기에 있는 지구에서는 이 XY3가 뭐 사실은 다른 말로 얘가 Z였긴 하지만 지구에서는 이 Z가 기체였어요, 고체였어요? 뭐 기체였어요, 뭐였어요? 기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기체나 액체가 돼야 말이 맞잖아요. 왜냐면 N0, 이 N2하고 N2가 같으려면 이건 없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싸그리 기체가 아니란 얘기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알파 행성은 지구에 비해서 고온이란 얘기예요, 저온이란 얘기예요? 지구에 비해서 저온이라서 저기에 있는 Z가 기체로 존재하지 못했다. 그리고 액체나 고체로 상태 변환을 했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자, 따라서 지구보다 바로 알파 행성의 온도가 더 낮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은 거냐면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반응.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N2 가스. 그 다음에 3H2 가스. 2NH3. 자, 조 반응식 기억나요? 되게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네, 바로 저기에 있는 질소기체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이죠. 왜 예를 들었냐면 앞에 화학양은 개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3대 2죠. 1대 3대 2.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만들 때 이 머릿속에 그 출제진들은 이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여기서 1대 3대 2를 이걸 x2, y2라고 둔 거야. 그래서 이 머릿속에 두고 얘를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숫자들을 조작해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때 얘들의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면 N2 같은 게 마이너스 196도예요.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H2는 마이너스 253도씨예요. 자, 끓는 점이 이 정도니까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죠? 그런데 암모니아가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33도씨예요. 보이세요? 그럼 잘 봐. 지구에서도 영하 33도는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지구에서도 영하 33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작년 겨울이었나 재작년 겨울이었나 억수로 추웠죠? 억수로 추웠어요. 억수로 추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요. 저기 왜 저 중국 하얼빈하고 막 러시아 쪽에 막 기록적인 막 뭐 적으로 추워가지고 왜 이상한 챌린지들 많았었는데 왜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뭐 뜨거운 물을 막 추울 때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비누방울 불어가지고 비누방울 던지자마자 얼어가지고 툭 떨어지고 막 그런 챌린지 틱톡에 되게 많이 떴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왜 전 지구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어디예요? 전 지구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러시아의 그 오미야콘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겨울에 평균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최고는 한 영하 60도까지 떨어진 기록이 있대요. 무슨 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추운 지역이 있는데 그럼 잘 봐. 이 암모니아가 영하 33도잖아요. 그러면 잘 봐. 이 암모니아가 어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암모니아가 방귀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방귀 끼면 액체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방귀가 기체예요, 액체예요? 보통은 기체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이제 밖에 나가서 방귀를 끼면 그렇게 추운 지역에서는 갑자기 방귀를 푹 나오고 방귀가 뭐로 바뀐다는 얘기겠어요? 액체로 바뀌어서 바지에 싹 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지에 어떻게 돼? 암모니아 액체가 바지에 이렇게 싹 얼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영하 33도 이하면. 선생님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냄새가 나요? 얼었으니까 안 날 텐데 곧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저기 집안에 들어 녹게 되면 그게 샥 녹으면서 방귀 냄새가 그때 샥 나기 시작하겠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행성은 온도가 몇 도보다 더 낮다는 얘기예요. 영하 33도보다 낮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하지만 N2나 H2는 상당히 오랜 기간 기체로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행성이 만약에
만약 행성가 마이너스 영하 100도씨였다. 마이너스 100도씨면 얘는 기체예요, 고체예요, 뭐예요? 기체. 얘는 기체죠. 얘도 기체, 액체, 고체 뭐예요? 기체. 얘도 기체인데 얘는 뭐로 있는 거예요? 액체. 얘는 액체 비슷하게 있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런 양론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형 3점짜리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